미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주 발제를 발표해 주실 김희창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주 발제 평론을 맡아주실 조성태 회장님, 국제해외협영학교와 대한해외참전 전후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기도를 해주신 노인수 박사님, 미주 본회의 상임 고문님이십니다. 메가도 사업회 한미 총괄 그리고 HSCM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정권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원로의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변길남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가원로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문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참석하신 서명부를 보고 제가 미주 본회의 마영애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이슨박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남철희 고문님 참석합니다. 한국참전 16개국 선양의 고상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기념사업회 이흥로 위원장님 강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유양호 강사님. 기봉호 강사님.
최광순님 참석하셨죠? 네. 이번 인천교총연합회장님이십니다. 이대형님 참석하셨습니다. 나라사랑의 이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가원로회의 왕명근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미친선연합의 유성종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능계의 홍영순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남교에서 오신 문영애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시에서 오셨군요. 박광희님 참석하셨습니다. 논의감리교의 박정일님 참석하셨습니다. 영구학교의 실혈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야가더민양사업회 호성순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념사업회 홍보이사님이십니다. 진교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현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술사입니다. 안호철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메가더 이사로 활동하십니다. 당진에서 오셨고요. 이순일님 참석하셨습니다. 당진에서 이준홍님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오셨습니다. 유왕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회영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천에서 오신 성효식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기훈통의 캐나다 한의회장님입니다. 공장헌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연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연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세연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승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구정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올바른 교육실천운동본부의 상임 대표로 계십니다. 가용성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관선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민정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이실님 계양구에서 오셨는데요. 권대실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연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순님 참석하셨습니다. 기념사업회의 김효진 총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오늘 상견례처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혹시 소개를 못한 분들은 추가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오셨는데 본인이 제가 명함을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플로리다 서부 플로리다 한인회장 6년한 최창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안 되신 분 뒤에서 체크했다 있다가 발전 끝나고 또 인사드리면 또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총재님 되시고 또 미국의 대표 되시는 공동대표 회장님들 모시고 상견례 했습니다. 서로가 몰라가지고 또 하지 않도록 얼굴도 전부 보여주는 시간을 가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유튜브와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260여 개로 동시 중계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회장님 한 분이 전소가 돼갈지 모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우리 이모세 회장님 지금 아마 이거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일을 위해서 아주 어렵게 우리 신부진들이 일을 했지만 그래도 과장으로서 맨 위에서 우리들을 독려하고 이끌어 주시는 총재님이 오늘 참석해 주셔서 인사 말씀 환영사를 여러 미국에 오신 분들과 다른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상수 총재님 여러분 잘 아시고 은정시장 하시고 삼성의원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실내복이라 그냥 이렇게 입고 하겠습니다. 약간 뭔가 좀 썰렁했어요. 먼저 경양각지는 물론이고 멀리 미주에서 오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으로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불란서록이 뒤에 있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 6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주 정말 주요 강국으로 됐다는 것이 더 기뻐서 뒤를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메가더 장군의 공이 가장 지대하다 이렇게 해석해서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6.25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직전에 설립한 그 건국한 이승만 박사가 이끄는 그런 상황에서 유엔을 이끌어오는 메가더를 반했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김일성 치하에 있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것을 구별을 잘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꼭 사실이고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본인들이 뭐 미국에서 만든 제품 쓰고 미국으로 자식들이 유학 보내고 그러면서도 미국을 싫어하고 또 메가더를 우리 민족의 그 민족을 두동강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폄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안타깝고 그야말로 이제서부터라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장군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특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뭐 사실 인천중학교라는 데를 졸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모셔져 있고 그 동상을 보면서 정말 늘 흠모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인천시장까지는 했습니다만 우리 민경호 의원과 같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하면서 아직도 못다한 꿈들이 있어서 또한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메가더 장군에 대한 이러한 그 추모를 기념을 하는 데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미국에서 또 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함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요원의 불빛처럼 해서 우리 한반도와 미주를 연결하는 그러한 그 큰 행사의 시작이 되고 이것이 우리 5천만 나아가서 8천만 우리 한민족의 번영에 출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우러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윤경 박사님께서 정말 노후라고 그래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드신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고 아까 이광호 우리 상임이사도 정말 열심히 해서 감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가 앞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를 몇 분 빠진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UN 국제연합 국제자문기구의 총재님으로 계십니다. 제임스 바. 그 다음에 권태석 목사님. 네, 전 인천교총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윤석진 회장님. 공자학원의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김미희님. 네. 한생명 선교회 회장님이십니다. 이경기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가 한 분이 계셔서 그냥 하려고 축사를 좀 미루려고 했는데 우리 민경호 위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여러 소개 안 하더라도 인천에서는 우리 성 목사님과 저와 일하는 행사에는 아주 그 감초같이 나오시는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꿔주고 오셔서 인사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이 발발했을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16살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하우스보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군들의 신발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하우스보이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시고 그 영어 배우신 거 보고 참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크게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도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 살아온 삶을 이제 보면 그 아버님 젊은 어린 민 왕자 기자 우리 하우스보이를 했던 아버님에게 던졌던 이 메가더 장군 혹은 미국의 존재 또 그들이 심어줬던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의 중요성 이런 것이 그 핏줄을 타고 또 그 교육을 타고 저에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메가더 장군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해주셨는데 나라를 구한 것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때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주셨다.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졌어도 그 전쟁에서 졌어도 우리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야만 했었겠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그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또 자유민주주의 평화로운 또 풍요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가더 장군 하면 자유공원에 있는 그 멋진 동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문학구장에 가면 항상 메가더 장군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면 문학구장에 가보셨을 텐데 그 문학구장에 가서 전부 다 그 꽉 차 있는 그 인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한계가 28,000명이에요. 거기 꽉 차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층, 3층에서 꽉 차 있는 관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28,000명입니다. 근데 28,000명인데 28,000명 생각하셨으면 바깥에 5,000명이 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인파가 되겠죠. 그게 바로 지난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의 숫자입니다. 저는 그 문학구장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와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이런 감사함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기리는 이 행사는 참으로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그 지도자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행복했는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그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아더 장군께서 의회에서 마지막에 했던 연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저는 오늘 오면서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연설을 들었는데 그 연설 문구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대한민국과 아시아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맥아더 장군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연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그런 계기, 그런 운동도 함께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새벽에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정말 제가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약한 나라한테 졌거든요. 가나한테 졌죠. 그렇죠. 중간한테는 뭐 비기 우루과이 센 사람들인데 거기는 비기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이제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뛰는 선수들을 봤는데 옛날에는 제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긴장을 하고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황희찬 들어가더니 온 그라운드를 막 휘집고 다니고 골을 넣은 다음에도 막 즐기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기가 살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한 것.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그 어디를 놔도 어디에 내놔도 그렇게 기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그게 바로 위기의 순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때 우리의 경각에 처해 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준 맥아더 장군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안상수 총재님 또 성준경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좀 이따가 또 마지막에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교안 대표님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지방 순회가 있어서 화상을 보냈는데 화상이 이제 핸드폰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화상을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그 한교안 대표를 모시고 총괄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야 되는데 우리 성 목사님은 상임 고문이시고 부정방지선 이제 부장선거 방지 때 못 오신 거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왔는데 깨졌어요. 안 보여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부터 발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서 첫째 두 분이 나오셔야 돼요. 두 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배창준 회장님하고 먼저 여기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앉는 동안에 한 분 또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승만
하와이 기독교 독립교회 보존추진단의 단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최은경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첫 번째 우리가 법인하고 한국과 미국이 합쳐서 먼저 한국에서 이런 연합적인 일을 한다는 참 큰 일을 진행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첫 발언으로 우리 이사장님 되시는 성준경 오늘 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본회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우리 전국의 기독교계의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기독교의 단체는 좋은 걸 아우르고 가시는 우리 아주 거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일에 먼저 발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아니 뭐 앉아서 하세요.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돼요. 소개받은 성준경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또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은 세 사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산주의 근원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이승만 박사 공하고 또 우리가 굶어 죽게 됐을 때에 우리를 잘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 공,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될 것을 막아주는 이 메가더 장군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4,200년 동안 GMP 30불로 살았습니다. 이게 언제 깨졌는가 하면은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52억 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철로도 놔주고 자동차 길도 닦아주고 공장도 세우고 댐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한국이 그때부터 달라진 게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면 이북은 GNP가 150불이고 이남은 50불이었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북은 29억불을 투자하고 이남은 23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이 이남보다 3배를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우리가 58배를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북은 김일성을 쳐서 소련의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이고 이남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이거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그런 게 아니고 메가더 장군이 닐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게 메가더 장군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선 이북은 소련이 관리하고 이남은 미국 군정에서 관리를 하다가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다음에 미국은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딱 철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소련에 가서 탱크를 가지고 가서 50년도 6월 25일 날 불법 남침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한 달 만에 90% 이상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낙동강 밑에만 남고 다 공산화 됐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유엔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자기 비행기로 여기를 탐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5,000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7만 5천 명의 군인을 260대 뒤에 배에다 싣고 오다 보면은 그게 그 관만차가 이게 뭐 4시간인가 6시간인가 그런데 그거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걸리고 그러면은 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그걸 시도를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9월 28일에 서울을 회복하고 또 10월 말에 압록강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중국군이 3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메가다 장군이 5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저 주역부대 원자탄 투하하고 그 다음에 보급기지 투하하고 해안을 봉쇄하고 경제 봉쇄하고 장개석 군대를 본국을 침입하고 우리가 쳐들어가면 한 달 내로 이 공산권은 변경된다. 그런데 트루먼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트루먼 정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동부가 책임자인 엘저이스라는 사람은 스탈린이 심어놓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때는 미국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부가 책임자인 엘저이스를 비롯해서 통화론자들이 저 메가더만 해주면 안 된다. 사람 많이 죽인다. 그 메가더를 저 사람은 해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트루먼 정부가 결국은 52년도 4월 11일 날 메가더를 해임을 시킨 거예요. 만약 그때 메가더만을 들었으면은 이 중공이 다 완전히 괴멸되어 버리고 그때는 원자탄 가진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도 중국도 손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멸될 건데 메가더만을 안 듣고 중국군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저 장진호 전투 있잖아. 내가 이제 장진호 기념사업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 장진호 전투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한 10,000명 이상이 다 전부 다 실종으로 죽고 다 그랬는데 그 장진호 전투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트루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가더가 실패한 장군으로 그렇게 이제 남게 됐는데 이 메가더 명예회복을 위해서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가 생기고 또 메가더 기념사업회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정부가 그때 만일 메가더 장군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중국군이 다 전부 다 괴멸되고 아시아, 저 라오스, 캄보디아, 저 베트남 같은 것도 다 공산국가가 안 되고 다 자유국가가 됐을 겁니다. 세계 정세가 딱 바꿔졌었는데 메가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 트루먼 정부의 엘저이스 같은 간첩이나 통화론자들이 메가더가 저게 이제 저 승리하면은 보나마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메가더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남북 통일을 되고 메가더하고 이승만하고 무슨 조약을 했는가 하면은 동북 삼성까지 다 우리 한국 땅이기 때문에 주겠다고 장개석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북 삼성까지 다 우리나라가 되는 거고 남북 통일이 될 건데 그렇게 안 된 거 이게 말이죠. 그것은 메가더 책임이 아니라 트루먼 정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명예회복을 해야 될 뿐 아니라 그때 만일 이 트루먼 정부가 메가더 말을 받아들여서는 중국은 완전히 괴멸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될 텐데 통일이 안 되는 게 바로 메가더 때문이 아니라 트루먼 정부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 후에 71년도 닉슨과 키신저가 중공도 경제 공유되면 자유국가가 될 거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사실은 대만을 배신하고 그 이념을 초월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이 중국의 경제 공유를 어떻게 됐습니까? 공자학원을 통해서 다 간첩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또 부정선거 우리 한국도 부정선거 중국에서 개입한 거예요. 미국 부정선거도 다 전부 다 중국에서 개입한 거예요. 세계 다 전부 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고 1대1을 통해서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데 그 왜 그러냐? 내가 그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과거 이제 메가더를 우리가 같이 여기 인천에다가 메가더 휴양소, 메가더 병원, 또 메가더 공원도 다 만들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3개월 동안 있다 왔는데 거기서 김혜창 박사를 만났어요. 근데 김혜창 박사 얘기가 여기 인천은 맨하탄처럼 바다도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메가더로 들어오라고 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다 이렇게 같이 해서 지금 저 거적도까지 전부 다 이제 전철을 놓고 섬들을 다 메워가지고 미국 맨하탄처럼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메가더 기념사업가 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정권재 본사님이 그 프로젝트를 아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평론 또 우리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은 그랬던 내용들을 한번 발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배창준 회장님, 여러분 잘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대표로 미주 대표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휴스턴에서 온 한미 메가드 장군 기념 사업회 미주 대표 배창준입니다. 먼저 한미 메가드 장군 포럼 행사를 준비해 오신 우리 안상수 총재님과 또 손윤경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6.25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주신 메가드 장군을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메가드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 군인으로 국민들의 기억에 확실히 기억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2년 전 이 땅에 정말 그 동족 상장의 어떤 비극의 그 원흉인 김일성이가 6.25 전쟁의 침략으로 인하여 almost 거의 공산화될 뻔했던 정말 아찔했던 그 순간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메가드 장군의 탁월한 전술과 투철한 군인 정신 그리고 확고한 그 신념과 의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의 인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대국 선진국 대한민국의 존재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종북 주사파들이 메가드 장군 동상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 전쟁연습 규탄이라는 프랭카드를 걸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 동상을 훼손하고 수없이 불을 지르는 그 추태와 만행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나 또 인천 자유공원 측에서나 또 시민단체에서 동상을 훼손하는 한미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측의 단체나 개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통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볼 때 미국에서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미 메가드 장군 기념 사업회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제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물이 오니까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네요. 예, 아무튼 그러한
이러한 우리 6.25 전쟁이라는 정말 비극적 이런 역사적 그 아픔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시켜서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철저한 그 안보의식과 또 북한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 확고한 우리 국가관과 정체성을 홍보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6.25 전쟁을 그 비극적 우리 이 한많은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삼아서 이 땅에 절대로 6.25 전쟁이라는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 위에 부국 강병의 그 바탕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또 한미 동맹을 굳건히 강화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반드시 윤 정부가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이 보수 우파는 항상 분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대동단결하여 종북 주사파를 송두리째 뽑아야 하는 기회를 우리 한미기념 사업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또 한번 출발하는 선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 바라는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는 평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미 고위되신 메가더 장군에 대한 예의며 또 우리 기념 사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 일에 동참을 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초석이 여기서 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하셨죠? 우리 막간을 위해서 색스폰 기부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한번 색스폰을 돌린 동안에 자리를 발석한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인천 선교교회 심하시는 서진원 집사님 색스폰으로 잠깐씩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올라오시죠. 또 발제자 두 분 올라와 주십시오. 네, 앉아 계셔야 돼요. 저쪽에. 네, 저쪽에 한 분. 자, 인사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좀 늦게 오셨는데 여러분 박정희 아카데미 하우스 우리 그 사무총장으로 하시는 우리 정 시장님 오셨죠? 인사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또 오시는 분입니다.
자, 저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늦게 오셨는데 우리 한국의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 사람 동지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몇천 명씩 되겠는데 저도 거기에 관여됐지만 우리 그 총괄 회장님 되시는 송강기 장로님께서 먼저 우리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주 발제 시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에서 큰 이번에도 일하시면서 법인까지 만드시고 아주 여러 이 프로젝트도 다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하신 아주 열성으로 하시는 김회창 박사님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보냄 미국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성태 장로님, 여러분들 거기 보면 해외, 국제해외 파업협정을 드리는 연합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실 장군 기념사업회 연합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이서 발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발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성,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김혜창 박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큰 소원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들의 산이 국수공원입니다. 제 아버지가 37살에 장로를 하고 저는 1957년도에 태어나게 하셨고 피난민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갖고 나라를 위한 구호운동을 했는데 국수공원 꼭대기에서 비밀 기도 운동을 하면서 그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식되면서 저는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당시는 빨갱이는 전혀 장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불목에는 전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 통과돼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연평도에서 첫 해병대 군복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동네인 김포 강화에 해병대교회를 지으면서 강화도에 또 해병대교회를 지으면서 이렇게 애국 활동에 연루가 되고 또 예비역들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지원해서 군인교회를 짓다 보니까 평생을 베트랑스들하고 헤어질 수 없었고 또 월남 전쟁을 치르고 난 병사들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해병대 의식이 그래서 파워 해병대와 파워 미션이라고 하는 책을 받고 그리고 제대하기 1년 전에는 이제 해군 군수사령부에 가서 군종실장 하면서 해군에 대한 마지막 문답을 하고 제대하면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계속 활동하는 중에 한 13년 정도가 지나서 보스턴에 갔다가 다시 이제 LA에 와서 이제 예비역 팀들이 저보고 기독장교 회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기독장교 회장을 하고 또 기독군인에 합쳐갖고서 총회장만 제가 11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장수를 하면서 예비역하고 나라사랑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안상수 시장에 대해서 그 팀들이 와서 이렇게 프로덴탈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 의원은 이제 고등학교 후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인천 하면은 상당히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는데 좋은 인재가 서울로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인천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제 수십 년지기 치료학원 친구가 미국 정부나 재계의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대통령들이 그를 통해서 정계미 정계하고 연관되고 제가 또 같이 이렇게 유통망 협조하다 보니까 미 재계의 최고 빅패밀리 128명의 빅패밀리 그룹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버2하고 깊이 연루가 돼서 그분이 이제 곧 한국에 상당히 큰 투자 독일의 대부호인데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고 진짜 부자들은 리스트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고요. 빅 패밀리들은 다 빠져갖고 다 재단에다 다 돈을 넣어갖고 자기 돈은 막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한미 폴리티컬 리더십하고 이코노믹 리더십을 연루시켜야 되는데 그 핵이 뭐냐? 메가더 장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한 15분 정도 이런 그 인쇄물을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보시면서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제가 넘겨야 되거든요. 예. 자, 이것만 들어보세요. 제가 그 박사과정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했던 그 자료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네요.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2개만 따라 아래 거만 두시요. 아래 거요? 제 소개이고요. 제가 미국에서의 그 한인들의 공화당 세력을 2년 전부터 우리 배창근 회장하고 직결을 시켰습니다. 배창근 회장이 전부 얼굴마담 해달라고 하는데 얼굴마담을 할 뿐 아니라 공화당 트럼프 TV에 한 150명에서 많을 때 200명이 되는데 그런 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미동맹 강화 특위에 이제 총괄위원장을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방을 만드는 데 계신 분들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문화적인 소통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미국인인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소통해서 연합작전 또 세계 16개국과 또 의료지원국 6개국 합쳐서 어마어마한 나라 들 사람들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제 친구가 그러는데 한국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아무리 대통령들이 요구를 해도 안 주었는데 그 이모스 박사의 아버지가 굉장한 분이거든요. 서울의 키스트를 만든 주체 멤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태준하고 세 명이 트리오였는데 그분은 일찍 5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마침은 또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 회사를 나왔고 그 아버지는 고종이 보낸 간자로서 일본에 침투해서 일본의 신방문명을 가져와라. 그래서 되기 때문에 일본 이름을 갖고 일본 회사, 그 당시 회사는 도쿄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시대였는데 회사 들어가고 회사의 항공 활동을 하면서 장교 생활을 하다가 중령으로 제대해갖고 이제 한국에 불러서 오게 돼서 키스트를 그 다음에 육사 서울대 교수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을 때 매칭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하고 둘만 손잡으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한국의 경제적인 것 또 폴리티컬 리더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인터컬처럴 리더십, 문화소통 리더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메가더를 접근해 보면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메가더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 사람은 한국을 지킨 사람, 이 사람은 공산당을 섬멸시킨 사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뇌리에 스치거든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면은 저 사람 빨갱이야 이렇게 그냥 가정을 어썸션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메가더 하면은 한국의 은인이고 공산당은 치를 떨도록 섬멸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5가지 부분이 됩니다. 첫째는 다루는 것이 처음이다. 자 보십시오. 이건 제 책들인데 제가 그 해병대하고 해군 국복생을 했는데 전혀 해병대하고 해군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미국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성경만 있으면 좋은 사람, 총만 있으면 죽이는 사람, 술만 있으면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인디안들은 미국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 누구야? 할머니냐? 그럴 수 있고 또 이 사람 누구야? 간호냐? 그럴 수 있고
그죠? 이 사진만 봐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그러나 또 하나는 이 메가더가 일본 황제를 제압하는 모습 서명해 하면서 신을 무릎 꿇고, 우리 문재인 씨는 저렇게 쓰자면 바빠져 서 있었죠. 그거는 이제 쫄병이라고 하는 이미지고, 이거는 너는 내 밑에 사람이야. 항복 서명해 그거죠. 예. 그래서 자 앉아있는 폼만 봐도 저는 이제 저 사람 강연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이것들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5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하고도 또 이웃하고도 또 새로 들어온 그런 외주의 다른 타국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문화권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통일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일 리더십 연구소를 차리면서 이런 것을 국민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맨 밑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치와 신념과 어전션 가정하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초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국민들한테 시키는 그때가 이제 통일이 가까운 때라 생각돼서 지난 3년 전인가요? 여기 병 위원장님도 그때 계셨을 건데 그때 이제 이런 공부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3년씩 해라. 하버드 대학의 명예박사학위 추천자로서 제가 해서 올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마 내년에 항상 제 계획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문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어렸을 때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런 교육을 주로 받고서 서당 선생님의 딸이었는데 저한테 쳐다보는 거예요. 별로 생각했죠. 그건 한국의 문화고 특별히 또 일본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눈 깔아라. 그러나 이제 한국인이 미국인하고 조금 비슷하게 된 요인은 미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보라 선생님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화가 조금 됐다 그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그 문화적 차이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그죠? 스페니시권하고 그다음에 유럽권하고 동양권하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통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했는데 저렇게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건 중간자 역할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넘버 1 정도가 차이나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권하고 동양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서구인들은 관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송 목사님이 우리 형님이 교회 장로인데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LA 방문하셔갖고 조그마한 집에서 교회 조그마한 데서 지내시면서 한 몇 번 예비역기도 본인의 특강을 2번 했었는데 하시더라고요. 또 외우는 게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외우실까?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발전시키는 역사에 내가 마지막 생애를 부어야 되겠다. 목회보다도 이제는 액션한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박사과정을 제가 3개 학위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받은 학위가 이겁니다. 인터컬처럴 리더십,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메가더가 직접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관계성 중시 안 하고 확실하게 미션에 충실했기 때문에 메가더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의 문화권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가더는 애국 정신의 지도력 문화 코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으로 교국 전쟁 문화 유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그는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군사 문화 훈련과 실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는 한국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5천군지 1의 승률에 그가 투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것을 다 경험시켜갖고, 너 아버지 봤지? 너 아버지 밑에서 살았었지? 너 어머니 봤지?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평생 아버지 곁에 살지 못하고,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뒷바라지 해갖고 만든 사람 한국적이에요. 그 어머니가 평생 아들의 소원, 야 너는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수호하는 수호원이 되거라.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한국 어머니 같은 거. 내일 교회에서 이것을 제가 이제 설교할 텐데 굉장한 그 파워를 자녀에게 실은 그런 어머니가 되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갖고 메가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더는 그 소명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난 반드시 악은 퇴치한다. 이 땅의 공산당은 퇴치해야 된다. 반드시 이들을 소멸시켜야 된다. 그 장소로 잡은 것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덕적도 인근에 있는 빨갱이를 다 소멸시켜라. 그것을 그쪽에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출발해가면서 인천항에 오게 될 때에 제가 있었던 해병대가 또 각계 동참하게 되었고, 또 제 5군인 손원일 제독이 사령관이었는데, 얼마나 그 재밌냐면 김일성이하고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하고는 5년간을 길림성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주략적 안사도 하고 성근의 진지도 하고. 그런데 그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강리교 목사님인데 50 정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하다가 러시아 그 소련군에 잡혀가면서 그래갖고 이제 고치받고 와서 조카하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또 이승만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런 최고의 학벌을 가진 대통령은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의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초석을 하나님께서 높게 하셨는데, 그게 배제학당이었고 선교사였고, 선교사가 추천한 11개의 추천서를 갖고 조지 워싱턴 또 하버드 프린스턴에 가서 한국을 너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라. 그의 논문은 중립주의, 중립국가론이었지만은 그런 그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과 손잡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켰는데, 거기에 열매가 메가더였고, 메가더는 이승만 박사의 이력서만 보고도 몸에 기주고 그런 상태로 됐으니까. 그러나 김일성주의자들은 한상코 이승만을 빼라. 창의 임시정부의 박사 그 빌딩을 헌신한 사람이 이모세 박사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 여기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는 한국의 임시정부로부터 또 이승만 박정희 라인업으로다가 돼갖고 이제 통일 대국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이세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아마 읽어보시면 오늘의 내용이 다 수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성태 본회 공동대표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성태 대표님께서 발제 강연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가 출범하면서 미주지역과 공동대표의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성태로서 국제해외 파병 평화봉사 교류연합회, 이것은 6.25 때에 우리나라에 파병온 그 병사들과 우리가 월남 참전에 파병을 갔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국제해외 파병 평화봉사 교류연합회라고 했습니다. 그래 금년 11월 16일 날엔 300여 명이 모여서 금년에 9번째로 우리 유엔군 묘지에 현재 23,016명의 묘비를 닦고 그 15일 동안 묘비를 닦은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올해 열화와 같은 그런 참 호응을 얻어서 300여 명 가까운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그 칭송을 받으며 그 23,016분의 우리 한국의 그 전쟁 영웅들이 누워 계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준 데는 여러분들이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을 잘 맞추고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없던 서울에서 대형 버스 3대가 내려가가지고 하고 현지로 모였던 회원들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성대하게 행사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NGO 단체 좌우 우파를 지향하는 NGO 단체 이 회장들이나 그 임원들을 모두 초청해서 1,000명 이상이 그쪽을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신 장군 기념사업회를 3년 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최명신 장군이 어떤 분인가를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메가더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최명신 장군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인터넷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이 단체를 그렇게 안내해 주려고 하는 걸 보훈처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그 첫해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최명신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최명신 장군을 흠모하는 글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을 상상해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의 700여 교회를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75명의 상을 줬습니다. 그 상을 주는 데는 우리 여기 우리 안상수 삼선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우리 또 민경욱 국회의원님이 전 국회의원님이 계시지만 국회의장님한테 가서 달라고 했어요. 상을 첫해 가가지고. 그러니까 비서실장 하는 얘기가 이 첫해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중요한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이 상이 필요하다는데 상을 처음이라고 안 준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내년부터 주기로 2회부터 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부의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각 위원장님들을 상으로 해서 해주죠. 그래가지고 국회 부의장 2분 것과 그 다음에 국방위원장 또는 교육위원장 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렇게 해서 얻고 보훈처 장관상 이렇게 해서 그림과 글씨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상을 30여 장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단체상과 이렇게 해가지고 75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상을 줬습니다. 저는 그 상을 주면서 가장 기쁘고 마음이 가장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보라는 것 자체가 말살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부모님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이 상을 타는데 자녀들이 상을 타는데 좋아하는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그 논평이나 평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제기구로 시작이 된 우리 오늘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회회가 더 이제 새로운 타이틀로 이제부터는 그 국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구성원으로는 미 교민사회 지도자이신 김해창 박사님을 비롯하여 여기에 오신 미주 지역의 정말 지도자급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단체의 국제적인 면모가 절실했기에 이제는 한미 메가더 장군의 기념사업회가 국제단체로서 세계 만방에 내놓을 수 있는 단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메가더 장군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좌파 시대에 겪어야 했던 메가더 장군 동상을 딴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당시에는 애롭게 싸우며 설득하여 현재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신 우리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재님께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고 메가더 장군님과 인천은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성공 확률을 5,000분의 1을 놓고도 그 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함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느 누구라도 대충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조직을 통하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은 모두가 회원이 되어 메가더 장군님의 업적을 지어드리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로 타이틀이 국제적인 타이틀로 바뀌어져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사례 등을 집대성하고 매년 9월 15일 기념식에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의 살아있는 장군님과 그 가족들을 인천 기념식장으로 모셔와서 그 기념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오신 김해창 박사님과 일행분들을 크게 환영합니다. 위하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창 박사님과는 조석으로 카톡을 통해서 미국의 소식과 한국의 소식을 서로가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해창 박사님을 모시게 된 데는 지난 3월 25일 이제 국회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바로 승리로 끝나고 그때 63빌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 행사를 1,0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모시고 우리 김해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모세노의 박사님도 함께 모셨죠. 이래서 축하 인사 말씀 겸 환영사를 해주셨고 제가 그때 대회장으로서 자리를 지킨 바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우리 박사님이 참 비범하심을 알고 마음속으로 크게 저희가 모시면서 했는데 오늘 이제 공동대표의 미국 측 회장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주 지역 뉴욕에 가셨을 때 우리 마영의 회장님을 거기에서 사진으로 쭉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저 마영의 우리 회장님을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여기 기라성 같은 미주 지역의 한인사의 기라성 같은 그런 원로 어른들께서 많이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가 한미로 타이틀 바꿈을 하면서 기념으로 전국을 우리가 돌면서 지자체별로 이제 지자체장들과 협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밖에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공문화 시켜가지고 조직을 짜서 우리가 연사를 우리 성중경 우리 이사장님과 같이 저렇게 정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섭렵하신 메가더 장군의 연구관으로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교육을 먼저 받고 조직을 짜서 우리 263개 우리 지자체별로 1년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우리 최명신 장군님의 그 행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호응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교육을 시키고 해서 1년에 한 번 9월 15일을 겸해서 기념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글짓기 대회라든가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범국민적으로 우리 메가더 장군님의 의상을 높이고 이분을 기억할 수 있게끔 우리가 큰 행사를 기억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감지하면은 기념사업회 프로젝트가 한 10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덕정도까지 개발을 하고 그 사이에 우리 메가더 기념사업회 모든 그 프로젝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걸 꼭 들으셔야 앞으로 우리 회가 뭐를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를 다 준비했으니까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도시락을 70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남은 것 같네요.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어요? 하루 동안에 한 분, 우리가 축사하실 분이 두 분이 안 오시는 바람에 한 분 하시는 걸로 시간을 잠깐 막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스바 대신은 우리 총재님입니다. 총재님인데 유엔 총재, 유엔 국제연합 유네스코 국제교수고 국제자원기구의 총재 되시고 대한민국 국가개혁 국민회의의 중부총리실 의장단 국가원로회 총재 되시는 제이슨 박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제이슨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뱀도이지만은 역시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만수교회와 우리 수명 이사장님 또 사무총장님 비롯한 우리 영혼을 우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외국 운동을 하는 방법 중에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코로나 시대에 또 문정부 시대에 참으로 암흑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광화문 그런 상황 또 우리 위기부 국회의원님의 죽으면 죽으리나 또 여러 가지 애국자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집합을 다 중지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의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대면 카톡과 밴드로 매일 매주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영어와 한국어 성경을 계속 제가 선포를 했고, 그리고 마침 종로 5가에 이렇게 애국 단체가 있어서 거기 사다 보면 한국 기독교 원로 목회자 재단에서 20소라도 예배를 우리는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제게 들려서 제가 거기에 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원로 목회자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이제는 세계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 해석된 걸만은 안 됩니다 해서 미국 대통령도 보고하는 영어와 한국어 성경을 동시에 소개하는 세계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어 박사로서 이렇게 제가 이제 펼쳐가겠다 생각하고, 그때 종로 5가에서 이렇게 되신 분이 송중경 우리 이사장님 목사님을 뵙고, 저는 영어 성경을 그 원로 목회자님에게 이렇게 강연을 했고, 우리 송중경 우리 이사장 목사님은 성경에 뛰어난 학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게 돼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우파가 노력을 하고 좌파를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자원도 하나도 없고, 북한에 대체가 되어 있는 데서 북한이 양보할 일이 없다고 믿었고, 중국에 이 바로 옆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다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의 그 가친도 박정희 대통령 초대 외무부 장관 김용식 장관을 모신 초대 대한민국의 외교관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셨지만은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대통령도 구속되고 정말 억울하게 많은 분들을 72년 그 이래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래 갖고는 대한민국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 자체의 정치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천연자원도 없는 이 대한민국을 세계 위상으로 바짝 3배 4배 올려서 전 세계가 보고 미국이 놀라고, 그리고 영국과 이 프랑스,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이, 중국이 꼼짝 못하는 세계 위상의 위해를 정복하는 게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 길로만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유엔 국제연합의 경제사회 이사회 유네스코 국제교수와 함께, 그때는 이제 방기문 사무총장님이 그때 사무국의 총장님으로 계셨고 저는 국제교수에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노력을 한 끝에 이 국제자문기구가 생긴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총재를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237개국에, 그리고 이렇게 가입이 안 된 숫자가 있지만은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하늘에 이루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모든 애국자들 단체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뭉쳐서 마지막 대한민국의 이 애국과 더불어 좌파들의 모든 그 불씨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가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남자들을 통해 서로가 연합해서 철을 것이 제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만수동에 와 있는데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정번째 우리 배가도 기념사업회 기획 한미 총괄 위원이신 이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번채라고 합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제 포인트를 하나 꺼내고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 근데 투자하는 부분은 우리 김희창 박사님께 투자를 하실 거고, 실행하는 것은 제가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함께 공연을 해야 되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죠. 투자하고 소득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하면서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50년 9월 15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미션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미션은 38선을 돌파하라.
돌파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여기를 클릭하면 네. 건너뛰고 이거 닫고요. 그 다음에 11분 46초 그림이 넘겨보실래요? 좌측으로. 여기 시간표가 있는데 예, 11번 46 거기를 키시면 인천 한국 전쟁이 나옵니다. 아 저기 이거 다음에 길어지는데요. 중간에 거기 표시된 시간대가 있죠. 시간대 표시를 그쪽대로 옮겨주세요. 예, 전쟁 나는 거 부분. 예, 조금 더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 여기부터 조금만 더. 네. 시간대가 있는데. 네, 가야 되나? 예, 인천 새벽 2시에 인천 앞바다를 261척의 함정으로 7만 5천 명이 집결하여 새벽 6시 30분에 작전 1단계를 성공시킵니다. 2시간 만에. 그리고 2단계로 서울 시도하고 그러나 소련은 북한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38선 돌파를 가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가더 장군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죽이다. 불경이라는 사람은 없다. 라는 정신을 우리도 지금 현재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메가더 기념사업회 투자 전략은 바로 이 정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신을 반드시 지키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프로젝트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닫아주시고요. 따라서 메가더의 명연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1952년도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선진 민주화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딱 7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1950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맨 좌측에 있는 그래프처럼 경제 곡선은 꼬꾸라지고 지금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되돌려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애국심을 배양해야 됩니다. 애국심.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혜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고,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까지도 안 되고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그 예산을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를 우리 이어받고 그 다음에 38선을 넘지 못했던 것을 우리 다시 38선을 넘는데 공격해서 무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되죠. 경제적인 언어부터 해방시켜줘야 되고 인권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마침 우리 유엔에서도 오셨으니까 그런 개념을 같이 우리가 모두 같이 공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빨리 계십니까? 전혀 안 계시죠? 동의해 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더 우리 땅을 찾아야 되는데 고구려 땅을 찾아야 돼요. 고구려 땅. 고구려 땅까지 찾아야 돼요. 고구려 땅까지. 우리나라의 영역은 고구려 땅까지입니다. 남부 통일이 아닙니다. 고구려 땅까지 우리 영역 가지고 우리 영토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까지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백두산 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거는 나라를 행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주부도 계시지만 이거 되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조용합니까? 왜 데모를 안 합니까? 광화문에 왜 안 나갑니까?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발전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한 전술을 회복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역사교를 통하여 메가전략과 전술을 학습하고 세계 속에 있는 미래 한국 신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국제 지구 환경 안정화를 도모해서 중국부터 나오는 매연을 막고 폐수를 막고 해서 지구를 살려야만이 중국을 살려야만이 세계가 살아납니다. 중국 때문에 세계가 지금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모두가 지금 경제 온난화로 지구 온난화로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투자들려고 메가더 플랫폼으로 고구려 영토를 정복하자. 지금부터 이제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작하라 프로젝트를.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진 전략은 고구려 땅을 정복한 정신으로 추진합니다. 북한 인권 회복 정신, 김씨 3대 일몰 대비, 중국 환경 보건 정신, 온실 감소 감축. 그래가지고 저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에너지와 연관돼가지고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구성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영토에 대한 국사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메가정군에 대한 박물관을 건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메가정군에 대한 위치는 인천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전략적인 거점을 잡아서 고구려 비전을 세우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에 대한 기념사업의 위치는 신도를 좀 이제 선정을 검토하고 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섬과 섬 사이에 뚝을 막게 되면 자연적으로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투자 가치를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메가장군에 대한 파크 개발 컨셉이 되겠고, 메가장군님의 동상도 이쪽으로 모시고 모두가 다 인재 양성의 요람지로서 기를 잡고, 현재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다 쓰시지만 컴퓨터를 못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부하냐? 디지털로 인한 문맹자들이 많아요. 디지털 문맹자를 다 타파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학벌 파괴, 성평등 파괴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시켰지만 여러분들 이제 모두는 컴퓨터를 배워요. 디지털 장애인이 되면 안 됩니다. 디지털의 문명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래 메타버스를 체험해야 되고, 메가더 전쟁 기념관을 체험하고 고구려 비전을 가지고 온실가스 저감 학습, 신제품 환경 개발까지 해서 산업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비전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현재 인구가, 남한 인구가 5천만 명, 북한 인구가 2천만 명 해가지고 필요한 리더급이 7,760명이 필요합니다. 7,760명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기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시장이 오셔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이런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2030년도 되면 1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전부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갑니다. 인천에 머물러 있는 인구는 1%도 안 돼, 1%도. 그래서 여기 도착하신 분들이 50% 이상 거주하시는 공간으로 인천시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에 인천공항은 1억 600만 명이 된다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국제도시는 여기 빨간 빌딩이 1950년을 기념하는 50층 빌딩을 세우고 우측의 파란 빌딩들은 기존에 있는 조직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국제도시화 될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에 머물 수 있는 공항 입국 인구 50% 이상이 인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환경 혁신 조성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와 같이 플랜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살아있는 콘텐츠가 살아있는 국제도시 제가 적어놓은 것만 해도 20가지가 돼요. 20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으로 교육, 무역, 환경, 레저, 통일 시대를 대비한 북한에 대한 개성지역, 그 다음에 해양연구, 관광디저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의 효과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 뇌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정신을 중요시하게 똑바로 살려야 되고 제대로 기억하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린 필라소피, 정신의 중요성,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생태계를 유지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컨셉이 세워지면 이와 같은 일정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중요성, 청결한 마음, 크린 피플, 그 다음에 세계 있는 마음을 감독하기 위해서 행복한 세상 문화를 만들 때 음악으로 여러분들 색소폰 음악 들으니까 한방에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보다는 음악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퀀텀의 시대 이런 소통이 돼서 이와 같이 메타로 진동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노래는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식으로 돼서 정신의 중요성을 다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지금 현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대가 됐는데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쓰레기를 받을 데가 없고 쓰레기 때문에 난립니다. 이 쓰레기를 활용해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신에너지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기술 개발에 투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쌓여있는 이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되고요. 이런 기술도 다 커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내한탄 도시도 과거에 만들었던 도시지 지금은 다 석유를 떼는 도시이기 때문에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친환경 도시를 우리가 다시 또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엔하고 연합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자유 경제 에너지 구역에서 에너지를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청정도시, 도시재생도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비전을 조직을 세우고 그래서 한미 메가더 포럼에 지금 와요. 대한민국 애국심을 해보가는 민주 국방뿐만 아니라 안정화자 안정화 불안정해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민주 국방 안정화 그다음에 지구 환경 회복 아리백 프로젝트 셋째 세계 최고의 방문 관광지 메타버스 네 번째 세계 최고의 안전 자유 민주 국가 다섯 번째 국제 글로벌 훈련장 체험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세한 거는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반으로 했는데 5분이 오버했어요. 식사 시간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식사가 지금 나눠질 건데 식사 후에 주변도 좀 깨끗이 치워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은 식사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왔다 식사 나눠주시고 그 사이에 오늘 찍는 게 아까요. 좀 이따 그러면 잠깐 인사 소개만 한번씩 합시다. 자, 우리 서울 관악구에서 오셨는데 JU를 통해서 오신 박건혜 씨 어디 오시죠? 네, 저기 오시죠. 인사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회 사랑 나라사랑 동지의 사무총장님이신 이상명 장관 오셨습니다. 이상명. 그 다음에 인천교육 정상화연합 상임대표 이성규 씨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협조해 주신 분이 숨은 봉사자가 하나 계셔요. 가셨나요? 우리 장로님. 우리 김창 장로님이 네, 김성애. 아, 네, 저기 계시네. 이리 나오시면 인사하세요.
자, 우리 여기 본에 장로님이시면서 우리 김현창 박사님하고 얼굴이 좀 비슷하죠? 한 뱃속에서 나오셨대요. 우리 형님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아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수고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빨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자, 기념사진 측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